굉장히 미꾸라지가 많은 것 같아요. 온 우물을 흐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자중하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용기 의원 같은 분만 계시면 청문회 열어줄 것 같은데 왜 반대하고 계신지 모르겠고. 근데 그 네. 국회에서도 그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게 국민의힘이 김상욱 의원 괴롭히는 거 보면 실제로 이거 그렇지도 않아요. 직장 내 초반에 괴롭힘이 그랬는데, 심각해요. 좀 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대중정당이에요. 실용주의 정책을 하다 보면 아주 진보적인 정책만을 다루지는 않거든요. 미래지향적으로나 저희는 중도 보수도 얘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중정당이다. 중도 보수 정당이면 우리 당이랑 합치시면 되겠네. 국민의힘 중도 보수입니까? 아 그렇죠. 저희는 극우 정당하고 합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이 훨씬 더 민주주의죠. 중도부터 저쪽 끝까지 다 있으니까. 이견이 많아서. 네. 법치주의 따위는 다 내팽개 쳐버린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보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낮에는 기각을 외치고 밤에는 대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책을 왜 씁니까? 지금 나온다는 것은 낮과 밤이 다른 낮기, 밤에는 낮기, 대선, 밤대. 밤대. 그냥 이거 일반 대중들이 그냥 뭐 의견을 표명한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여론 조사가 그냥 그럼 반영이 진짜 된 거지. 우리 당이 언제 정정하겠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22대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언더 73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님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언더 90인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뭐 두 분은 요즘 근황이 좀 어떠신지도 좀 궁금해서 먼저 우리 전용기 의원님은 요즘 어떻게 의정 활동하고 계십니까?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국회 일도 있고 저희 뭐 당에서 맡은 직책도 있어가지고 국민소통위원회라고 해서 국민소통위원회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있고요. 국회에서는 지금 운영위원회가 핫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나오지도 않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길 포기한 수준에 이렇습니다. 굉장히 미꾸라지가 많은 것 같아요. 미꾸라지가 많다. 온 우물을 흐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태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발 좀 자중하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진정성 있는 초반부터 화를 확 내주셨어요. 헌재가 뭐 잘하고 계시겠죠 지금. 김소희 의원님은 요즘 좀 이제 어떻게 뭐 임시국회 시작했고 지내고 지금 계십니까? 이번 주 내내 상임위 열리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정치가 왜 이러냐 국민들 걱정하시니까 민생 법안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상임위 계시죠? 저는 환노위 있고요. 환노위. 네, 어제 이제 환노위 법안 이제 뭐 검토 한 50여 건 검토했고. 오늘 어제 엊그저께 하고 노동 법안도 하고 실은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저 지난주 굉장히 바빴습니다. 고 오요한나 청문회를 안 받아주고 계셔가지고 민주당이 그 청문회 빨리 열어달라고 그거 오늘 현안 질의도 있거든요. 현안 질의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청문회 해야 합니다. 그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용기 의원 같은 분만 계시면 청문회 열어줄 것 같은데 왜 반대하고 계신지 모르겠고. 근데 그 국회에서도 그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게 국민의힘이 김상욱 의원 괴롭히는 거 보면 실제로 이거 그렇지도 않아요. 직장 내 초반에 괴롭힘이 그랬는데. 심각해요. 두 분 의욕적인 건 참 좋은데 마이크 물리지 않게 서로 좀 알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고 명태균 게이트, 이 명태균 특검법도 좀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창원지검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했습니다. 근데 뭐 내용에 대해서는 좀 부실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태균 게이트의 몸통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뭐 현재 정치인들 이분들에 대한 수사가 좀 미진하다 이런 평가가 좀 있어서 창원지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해서 이어간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소희 의원님 뭐 지켜보자는 입장이십니까? 당연하죠. 중앙지검으로 이관했고 이관한 거 월요일 이송을 했고 이송했고 월요일 날 했으니까 3일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고 그 수사를 할 건데 그걸 또 특검까지 해서 세금을 저는 낭비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다 보면 우리 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좀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실은 명태균이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당의 입장은 뭐였냐면 아니 무슨 저렇게 듣보잡이 여론조사를 해서 이렇게 선거판을 좀 망치고 있나 흔드냐 해서 명태균 방지법 이런 것들도 만들었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은 다분히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 당을 약간 내부를 분열시켜서 이간질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좀 다분해 보이고요. 그래서 초반과 좀 다릅니다. 저희의 입장이. 뭐 당 자체에서도 그렇지만 흔히 말해서 소장파라고 하는 의원들도 민주당이 저런 전략을 가지고 오는데 이걸 받으면 우리가 더 바보지 이런 얘기가 더 많고요. 그래서 확실히 반대를 할 거고 그래서 뭐 최상목 대행도 거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거부하고 뭐 재의결도 반대될 것이다. 거의 당연하죠. 이렇게 정리를 거의 하고요. 뭐 이탈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영기 의원님은 명태균 특검법 포함해서 말씀 좀 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명언이 있죠.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걸로 대선 승리를 이끄셨다라고 봅니다. 거부하는 거는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고 결국에는 그 리스크 방어하기 위해서 전 당력을 소모하다가 저는 파멸에 이를 것이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창원지검에서 분명히 수사를 하다 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면 창원지검이 굳이 본인들이 수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변명. 보통 조사받을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있다라는 변명을 대면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을 때 이것은 수사 지연하기 위한 그런 전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수사가 지연됐다라고도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에 지금 이송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명태균 측에서 밝힌 내용이 뭐냐면 140명 이상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휴대폰에 저장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신 걸로 저는 보도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내란 특검 그러니까 내란 특조위 이상의 대규모 수사 인원들이 중앙지검에 배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창원지검에서 감당할 사이즈가 아니라서 중앙지검에 보냈다라는 이야기도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결국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대대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답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소희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수사라는 게 목표는 진상규명, 진실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정쟁화될 우려를 뭐 전제하더라도 기존의 검찰이나 수사기관은 수사를 지금까지 안 해왔고요. 그 여기까지 흘러 왔고, 그러니까 그 주요 인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또 특검은 이제 와서는 또 정쟁화 우려가 되니까 또 특검은 못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수사팀도 불신하고 특검도 안 되면은 사실 진실규명이 어렵다라는 또 숙제가 남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창원지검에서 일정 부분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고 창원 수사팀 7명까지 다 발령을 받아서 갔어요. 팀은 이미 굉장히 잘 꾸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적하셨던 이제 대통령은 이미 현재 그걸로 판결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 내란 외환죄 빼놓고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부르기가 좀 어렵지만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소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그 수사 그 진행을 우선 지켜보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전략으로 우리가 읽히는 부분이 민주당은 그냥 이미 조기 대선 한다. 그 조기 대선 한다는 가정 하에 이걸 해야지 하나하나 까면서 국민의힘을 약간 공격할 수 있는 뭐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읽혀지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전혀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앞에 중앙지검이 수사를 저는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중앙지검 수사를 보자 뭐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대해서 좀 성격 규정을 했는데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다라는 입장을 좀 냈습니다. 이건 좀 전영기 의원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대중정당이에요. 국민의힘에서 계속 뭐 민주당한테 입법 독재니 많이 하는 것도 결국에는 민주당이 대중정당으로서 의석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저희는 실제적으로 실리를 할 수 있는 실용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언제든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도 보수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좌우가 다 난리 났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진보적인 지향적인 분들도 계신데 충분히 저희는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역사를 좀 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비판까지 하시는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도
우리 당은 중도 우파라고 말씀을 하신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1997년에 11월 14일에 있었던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예. 이 내용도 있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우리 당 정체성으로는 그냥 보수 정당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실용주의 정책을 하다 보면 아주 진보적인 정책만을 다루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의 기본적인 우리 정책들을 나열해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한 측면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앞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나 저희는 중도 보수도 얘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중정당이다. 하고 끝내야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민주당이 좀 약간 이거는 뭐 중도층을 노린 하나의 뭐 전략이다, 뭐 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소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중도 보수 정당이면 우리 당이랑 합치시면 되겠네. 어제 성일정 의원님도 바로 우리 당이랑 합당하자. 국민의힘 중도 보수입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져 있잖아요. 그 박스가 갇혀 있으니까 그걸 탈피하는 건 중도 보수를 잡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전략이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저 그 중도 보수 정당 얘기 듣고 다들 까무러쳤잖아요.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같은 당 안에서도 비명계는 비판이 엄청 정체성을 지켜라 이런 비판도 일고 있는 상황에서 실은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정책들 법안들 통과시키는 거 보면 반도체 50일간 예외 이거 왜 안 됩니까? 산업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성장을 요구하시고 요청하셨으면 그거 52시간 그 부분 예외해가지고 AI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엔 얘기하셨다가 민노총이 반대하니까 그것만 제외 그거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정말 성장을 원하시는 건지 중도 보수의 생각을 반영하는 건지 그러니까 말하고 언행일치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많이 우렸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댓글 보면서 너무 좀 재밌어서 너무 많은 의견들이 막 갑자기 올라오시니까 근데 보니까 있는 것만 소개해드리면 유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민주당이 좀 보수다 이런 의견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국민의힘 중도 보수라는 발언에 대해 가지고는 이견이 참 많네요. 제가 일일이 소개는 다 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돌아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중도 보수면 국민의힘하고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는 극우 정당하고 합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에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아니,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전용기 의원님 지금 비명계라고 하는 뭐 김부겸 총리나 뭐 전 총리나 여러분들이 좀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뭐 좀 놀랐는지 상당히 좀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 당내에 또 갈등의 소지로 비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원래 민주정당은 이견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서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역설적으로 김대중 대통령도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당은 중도 우파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정책적만 봤을 때는 그런 측면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터뷰하신 걸 보면 유럽으로 치면 우리는 보수 정당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대중 정당으로 가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는 드리고 한 목소리만 나왔었어가지고 그렇게 민주주의가 비판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딱 뭐 이렇게 아버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만 갔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걸로 치면 저희 내부 우리 당이 훨씬 더 민주주의죠. 중도부터 저쪽 끝까지 다 있으니까. 이견이 많아서. 네, 완전 자유민주주의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 정당이죠 우리가. 김상욱 의원님은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넓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엄청 하면서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스펙트럼이 넓은 거죠. 근데 지금까지 뭐 목소리는 한 목소리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뭐 갑자기 중도 보수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님 52시간 말씀하시면서 55시간을 풀면 경제가 성장하고 보수라고 말씀하시죠. 보수는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근데 보수 법치주의죠. 그렇죠. 법치주의입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 지금 법치주의 따위는 다 내팽개 쳐버린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보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아니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면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헌법재판소가 설명할 때 그 안에 중요한 요소를 법치주의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고 그게 이제 우리 또 보수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제가 좀 다른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좀 많이 안 남아서 한동훈 전 대표의 컴백 예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책을 하나
썼다고 하는데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런 책이 지금 나와서 좀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안철수 의원도 대선 출마 의지 밝히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좀 다양한 주자들이 좀 꿈틀꿈틀하는 것 같은데 네. 김소희 의원님은 뭐 아직 조금은 우리가 대선 얘기하기 좀 이르겠지만 그래도 파면을 전제하고 우리가 그냥 예상 가정으로 얘기해 본다면 어떻게 향후 이 대권 구도 형성될 걸로 보십니까? 우선은 현재 심판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말을 금기시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건 예. 맞고요. 예.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당내 분위기가 뭐 오세훈 시장님도 아니, 토론회 움직이니까. 하셨고 움직이니까 이분들이. 그런 예. 행보들을 보시면 예. 알아서 해석을 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은 조기 대선 확정해놓고 막 예. 그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예. 명태균 특검법부터 예. 시작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예. 그 당의 입장으로서 플랜 예. A, B를 준비해야 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 유력한 후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행보를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가능성이나 이런 면 아니 어떻게 그분이 보세요? 정치 활동을 접으신 것도 아니고 예. 당신이 계엄을 그 당시 상황을 기록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걸 그 많은 정치인들이 책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다시 재등장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뭐 전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이제 좀 네. 의미심장한 거예요. 책을 썼다는 게. 네. 그래서 예. 뭐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전용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상황? 명태균 특검법이 대선 준비용이고 52시간을 풀어야 보수 정당이고 이런 규정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제가 판단했을 때 낮에는 기각을 외치고 밤에는 대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꿈틀꿈틀 되는 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건재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대선 주자들이 왜 나와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책을 왜 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칼이 서슬퍼렇게 살아 있었으면 예. 한동훈 대표 절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자들이 나올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나온다는 것은 낮에는 기각을 외치면서 본인들도 대선 준비를 밤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과 밤이 다른 앞뒤가 다른 전형이다라고 그럼 평가합니다. 낮에는 기각을 외치고 낮기, 밤에는 낮기, 대선, 밤대. 밤대. 낮에는 기각, 우리가 밤에는 기각을 대선. 외친 적이 없습니다. 없다고 그럼 개인적으로 그러시네. 그 헌장 앞에 가가지고 그냥 이거 일반 대중들이 예. 그냥 뭐 의견을 표명한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여론 조사가 그냥 그럼 반영이 된 정정. 거지. 우리 당이 언제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공식적으로 항의. 아니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기각이나 인용 여부는 밝힌 적이 없는 건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헌재 판결을 예. 기다릴 뿐이지. 예. 근데 기업이 입장을 치면은 예. 플랜 A, B, C 준비하는 거 당연한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그 양당제가 있는 당에서 플랜 A, B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거 오히려 당연한 대비 안 거라고 한다 해서 그러면 그게 또 그게 더 이상할 이상한 수도 거죠.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왜냐하면 이재명은 절대 맞아요. 안 된다라는 여론이 너무 높은데 이재명한테 나라 넘기면 안 된다라는 그 지지율로 우리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더 안 된다고 그러면 그래요. 잠시만요. 그 A, B 준비해야죠. 준비해야 된다.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만 짧게 듣겠습니다. 그게 대선 준비하는 거고요. 예. 이재명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국민의힘은 더 안 됩니다. 지금 봤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결국에는 밤에 대선 준비하러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 쉽지 않죠. 지금 쉽지 뭐 않다? 김문수 장관이 예. 여당 대선 후보 1등 아닙니까? 예. 그걸로도 지켜보시죠. 극우 정당이라는 것은 확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십니다. 예, 하루 만에 예, 김소희 의원님. 책 그 예약 판매 수가 아마 오. 1위를 찍었다고 합니다. 뜨거워요? 네, 지금 뜨거워요. 반응이? 네, 뜨거워요. 야, 네, 이제 그렇구나. 그 예. 출판사 세 곳의 예약 판매가 오. 지금 어떤 정치인의 책보다 하루치 예약 핫하다. 핫하다. 예. 네. 그 요거 좀 지켜보면 알 일이니까 그렇죠. 예, 지금 뭐 논쟁할 한 일은 주만 아닌 것 지켜봐도 같고요. 아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